먹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빰. 제가 지금 테스트를 돌렸는데요. 신이 주스를 만들 때 엉뚱함을 조금 넣고 애교도 조금 있으면 좋겠군. 기억력을 마지막으로 바닥에 쏟았네 라고 합니다. 아, 그래?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이름 넣으면 나오는 테스트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9님이랑 27님도 넣어봐야겠다. 신이 19님을 만들 때는 엉뚱함을 조금 넣고 애교도 조금 있으면 좋겠군. 기억력을 마지막으로 바닥에 쏟았네라고 하고요. 아, 기억력이 없는 거야, 그럼 나는? 저도 기억력이 엉뚱함과 애교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없으면 어떡해? 나 바보 아니야? 신 27님을 만들 때는 돈을 많이 많이, 사랑도 많이 많이, 운도 많이 많이. 우와, 다 좋은 것만 넣으셨네요? 와, 씨, 좋겠다. 뭐야, 너무 균형이 안 맞는데요? 역시 신이 27님을 사랑하시네요. 아니, 나는 도무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에 27님 이름을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자기 아, 마음대로 네. 27님을 태어나게 할 때 신이 어떠한 축복을 줬는지를 자동 재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매우 랜덤이기 때문에 점처럼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랜덤인 만큼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은 거니까. 제 근데 기분이 27님 너무 좋아지는 거죠. 좋은데요? 그래서 아, 이걸 하는 이유가 뭐, 뭐예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이 신이 나를 만들 때인데요. 이 작품이 이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들어져서 제목도 신이 나를 만들 때 음,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이 신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직접 인간을 만들 때 자기가 넣고 싶은 것을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숨결을 불어넣는 거예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입니다. 이 신이 나를 음, 만들 때는 연극열전 작품이에요. 연극열전이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계속 뮤지컬을 제작하고 계신데 사실 연극열전 작품들과 굉장히 결이 달라서 이 신인화를 만들 때만 보면 이게 연극열전 작품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독특하고 특이한 작품이었어요. 이게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움 우수스토리 매칭 제작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작년 9월에 전막 리딩 쇼케이스를 거쳐서 굉장히 빨리 올해 초연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이거 지원했었잖아요. 매칭 사업 아 떨어졌지만. 그래요? 똑 음, 떨어졌지만. 저희를 이긴 거군요. 네. 창작진 분들이 거의 다 신예 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뮤지컬 신이 나를 만들 때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임의대로 밸런스를 맞춰서 재료를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의 숨결을 후 불어넣으면 인간에게 수명을 준다는 발상으로 출발하는 뮤지컬입니다. 불운의 아이콘이었던 악상은 30살에 로또에 당첨된 날 죽게 됩니다. 그는 신에게 불만 리뷰를 남기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을 환불해달라고 신을 직접 찾아옵니다. 악상이 관객들과 다 같이 환불해달라고 떼창을 유도하는 장면이 정말 재밌었어요. 신은 공짜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이 없다고 단호하게 악상의 요청을 거부하는데요. 이 클라우드에서 망자는 자신의 영정사진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악상은 근데 30살인데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악상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름이 뭐였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살아있을 때 포기한 것은 죽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요한 설정이 또 있습니다. 악상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졌을 때 CCTV를 확인하는데요. 굉장히 안 좋은 재료들만 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명이라도 80년을 줄여다가 신의 숨결이 모자라서 자신의 수명 50년이 한 동네 사는 다른 친구에게 갔다는 것을 신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악상은 자신의 수명 50년을 받은 사람이 자기 옆집 살던 되게 잘난 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상이 죽을 때까지 50년을 기다려요. 그래서 뮤지컬이 또 50년 후 이렇게 가버려요. 한편 신은 50년 동안 오류 파일이라 삭제되지 않는 골칫덩어리 악상과 함께하며 그를 삭제하기 위해 삭제 매니저 713호를 부르는데요. 또 웃긴 건 그 삭제 매니저 713호가 오는 데까지 50년이 걸려요. 첫 출동이라 출동하는데 굉장히 헤맸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 후에 마침내 삭제 매니저 713호가 왔는데 얼굴이 또 그 옆집 살던 호상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1시간 뒤에 악상의 수명을 뺏어간 존재가 죽어서 클라운드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정작 또 신은 그 사이에 인간 세상에서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는 영할머니를 만나러 니제르로 갑니다. 악상은 신이 떠난 사이 신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삭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욕망 드라이브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욕망이었던 기타를 발견하고요. 또 엘리자베스라는 자꾸 맴도는 이름을 깨닫게 되고요. 교복을 입은 여성에 대한 기억도 돌아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보통 호상이라는 존재가 나오고 삭제민저 713호라는 존재가 나오고 또 교복을 입은 악상의 친구가 나오고 할머니라는
배역이 나오면 관객들은 당연히 아, 이게 배우들이 1인 다역을 맡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동일 인물이에요. 호상이랑 삭제매니저 713호가 동일 인물이고요. 교복을 입은 악상의 친구와 할머니가 동일 인물입니다. 요즘 대학로에서 워낙 1인 다역 멀티 캐릭터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나오다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는 할머니가 연달아 나오면 관객들은 당연히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점이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반전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치매 아니에요? 치매? 치매에 걸려갖고, 우리 그 광고 있잖아. 광고에 보면은 고등학생 딸내미랑 얘기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은 다 큰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고, 광고 있잖아요. 치매, 당신일 수 있습니다. 치매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찌꾸님이 말씀하신 게 드라마 눈이 부시게인데 이것도 연극이나 뮤지컬로 공연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음. 생각났어요. 그 악상이라는 게 사람 이름인 거죠. 사람 이름도 아닌 것 사람 사람 이름이 이름.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악상이란 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악상이 떠오른다의 악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악상을 의인화한 거네? 네, 자기 이름도 몰라요. 어, 아니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주스님이 설명이 너무 복잡해서, 아니, 이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아닙니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스토리가 진짜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워요. 심지어 저는 그래서 이게 진짜 50년 전, 50년 후라고? 자막으로 50년 전, 50년 후 이러면서 영상 고보정 휘리릭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뭐지 혼돈이 오는 아, 굉장히 특이한 연극결전답지 않은 스토리였어요. 그러면 그런 거겠네. 뭐, 예를 들어서 악상이라는 인물인지 아니면 정말 그런 음악 뮤즈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뮤즈가 세상의 사람들한테 음악을 줘야 되는데, 50년 동안 음악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공연을 봐야겠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되게 특이하게 이머시브적인 형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그린 시어터가 굉장히 조그만한 소극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 통로가 있고 양쪽 사이드 통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무대로 쓰고요. 배우들이 관객 입장 통로로 들어오고요. 오히려 연출적으로 굉장히 신선했어요. 표상화 연출님이신데 원래 작가님이시거든요. 쿠로이 저택에 누가 살고 있을까 작가님이세요. 코미디 공연만 잘 쓰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연출들을 돋보이게 잘하신 것 같고 무대 사이드까지 고부 조명으로 무대를 확장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들이 그냥 퇴장할 수도 있는 통로까지 다 연기하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악상이 신 몰래 숨어가지고 몸을 숨기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관객이 거기 안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서 봤어요. 배우랑 저랑 딱 진짜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도 이제 쭈그려서 아무도 안 보는데도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소극장인데 좌석 등급이 다양하답니다. 가격은 똑같은데 클라우드석과 다운로드석과 컴포트석이 있는데 이 다운로드석 같은 경우에는 배우들이 직접 리모컨을 들고 올라와가지고 리모컨 버튼을 누르게 하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그리고 나서 손소독제를 짜줘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는 넘버가 있는데 그 넘버를 관객들이 다 같이 따라 불러야 돼요. 처음 보는 관객들도. 그래서 이 공연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홍보 방송들에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이 넘버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하고 넘버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제 신이 자기 마음대로 악상의 수명을 다른 인간에게 몰래 줘버려가지고 벌을 받게 되는데요. 무대 위에 뜬구름이라고 해서 신은 이제 등장하지 않고요. 신이 벌을 받아서 뜬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만한 구름 모양의 모형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뜬 구름 이러면서 큰 무대에 덩그러니 조그만한 모형만 등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웃깁니다. 그래서 진짜 연극열전이 이렇게까지 모험과 도전을 한다고 싶을 정도로 파격적이고 신선한 작품이었거든요. 저희 27님 음, 작년에 웨스턴 스토리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네. 보시면 되게 신선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네. 연극열전 작품을 그동안 봤을 때 대본 자체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고 가슴 속에 묵직한 충격을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웃고 나오고 파격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뮤지컬은 좀 뮤지컬 코미디라고 하잖아요. 웃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연극열전이 굉장히 그전까지의 작품들에서 굉장히 벗어난 독특한 작품이었지만 이 작품에서 더 벗어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뮤지컬을 제작하실 때 어떤 뮤지컬을 제작하실지 굉장히 감이 안 잡히고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해요?
6월 11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배우분들이 거의 신예분들이세요. 신 역할의 음. 정다희 배우님이랑 황은나 배우님을 제외하고 임진우 배우님도 좀 경력이 있으시긴 하지만 장윤석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EMK 소속되셔서 엘리자베스로 데뷔를 하셨고 류찬열 배우님 같은 경우에도 데뷔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박세인 배우님, 전혜주 배우님, 정찬호 배우님 다 신예 배우분들을 많이 기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풋풋한 학생 공연 같은 느낌이 여러모로 듭니다. 주스님도 이 스토리라인이 중요한 거다기보다는 비주얼적인 부분, 연출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배우와 얼마나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그거에서 오는 몰입감, 뭐 그런 재미,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나에게 기억력을 안 줬다는 건 화가 나네요. 아마 27일만 편애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운도 주고. 악상이 바로 그렇게 호상을 질투하는데 이게 사실 스토리가 너무 단순한데 이거를 어떻게 길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쇼케이스는 어떻게 저렇게 잘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본공연으로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꼬인 것 같아요. 호상을 굉장히 질투를 해요. 호상에게 다 뺏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호상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거죠. 밴드로 잘 나가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점점 성공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신이 영이라는 존재를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고 신과 영의 관계가 배우님들 더블 캐스팅에 따라 황한나 배우님은 조금 로맨스적인 거를 강조하셨고 정다희 배우님 같은 경우는 우정을 더 강조하셨거든요. 더 이상 신 직종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큰 위대한 중죄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영에게 나머지 그 수명을 몰아주게 되면 그 다른 한 명의 수명은 그만큼 짧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 정도로까지 준 이유는 무엇일까? 막상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음, 데스노트 램도 자기가 더 이상 신이 될 것을 포기하면서 리사를 위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신에 대한 창작물이 많은데 인간들은 그만큼 신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되게 하하호 웃다가도 막상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 철학적인 면이 나와가지고 아 이래서 연극열전이 작품을 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게 러닝타임이 120분이 넘어요. 110분이라고 나오는데 막상 제가 보러 갔을 땐 120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에서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객들은 많이 계셨어요?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뜬구름 같은 경우에 이제 뜬구름의 목소리를 다른 외부 배우님을 불러와서 뜬구름 데이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계속 이벤트를 하는데 그 뜬구름 데이를 한 날 매진이 되고 했어요. 그리고 연극열전 프리미엄 회원들 대상으로 프리미엄 회원 할인 데이 같은 경우에도 매진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잘 하면서 특정 회차들은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어. 주스님은 공연을 많이 보시니까 네. 그런 이벤트들이 구매의 의욕에 영향을 미치나요? 굉장히 많이 미치죠. 사실 저희 같이 많이 보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 작품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작품을 메인으로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작품만 보기 때문에 다른 작품은 사실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작품을 주로 보러 다니니까. 이제 한마디로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죠. 회전문 관객은 자기가 주로 보러 다니는 작품을 보기 때문에 회전문이 아닌 작품을 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데이가 회전문 관객들에게 구미가 당기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다장르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공연에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이 작품을 이 시기에 관람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벤트 데이가. 제가 이번에 좀 오랜만에 장기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 대학로 그 인터파크나 뭐 이런 데 쭉 보니까 그런 네. 이벤트들을 하는 게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주마다 뭐 맞아요. 이번 주는 뭐 커튼콜 주, 뭐 이번 주는 뭐 포토카드 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벤트를 매주 뭔가를 생성을 해서, 왜냐면 음. 대학로는 이제 뮤지컬들이 보통 한 달, 두 달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올까? 막 이런 약간의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작품도 아닌데 단지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장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슈를 만들어내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과연 이제 공연을 많이 보시는 공연 관람객들한테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서비스일지 아니면 정말로 구매를 하게 되는 어떠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워낙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연이라면 또 다르겠죠. 마니아들이 굳이 관람을 안 해도 일반적인 관객들만으로도 늘 표가 없어서 못 구하는 뭐 예를 들면 조승우 씨 오페라 이런 같은 경우면 굳이 이벤트를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회전문 관객들을 유치해야 되고 그래야 입소문도 나기 때문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안 볼 것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해적을 굉장히 여러 번 봤는데 이번 주가 해적 폴라로이드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차가 다 매진이 됐고요. 서강대학교 예술센터 공연예술 1관인데 거기 통로가 굉장히 좁거든요. 티켓 수령줄이 뱅글뱅글뱅글뱅글 6줄이 됐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차고 확실히 이벤트가 있으면 매진이 잘 되는데 특히 가장 인기 있는 건 폴라로이드 이벤트다. 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배우의 인지도와 인기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는 것은 있죠. 그리고 워낙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폴라로이드만 가지고 공연을 안 들어가는 관객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기는 하죠. 막상 음, 매진이 돼가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봤는데 안에 객석은 꽉 차 음, 있지가 않은 거죠. 음. 그러면 이거 별점 몇 점이에요? 별점 3개 드릴게요. 음, 네. 소신껏 하십시오, 소신껏. 근데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트라이아웃 같은 느낌이 있었어가지고 수정이 네. 된다면 네, 굉장히 잘 완성도 바뀔 것 높아지겠네, 같고 앞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밈을 가지고 특이하게 만든 시나리오 만들 때 대학로에서 흔하지 않은 이머시브 작품이니까 한번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